지식 위의 지혜를. 안녕하세요, 손편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히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본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나는 소위 실업으로 인한 신경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젊은 환자 중에 특별한 종류의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나는 이런 신경질환이 두 개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환자에게 청소년 기관이나 성인 교육기관, 공공도서관, 이와 비슷한 기관에서 봉사하도록 권유했다. 말하자면 그들이 엄청나게 남아도는 자유시간을 비록 돈을 받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렇게 하자마자 경제 상황에 별로 변화가 없고 전과 같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이 복지 정책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밝힌 것이다. 또한 우울증이 모두 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또 자살 우울증의 결과도 가끔 일어나는 이 항상 실존적 공허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충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갖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자살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된다면,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이것을 중재해보는 것이 어떨까? 젊었을 때 나는 4년 동안 오스트리아 대형 병원에 있는 한 병동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주 상태가 심한 우울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대부분이 자살을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언젠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더니 내가 4년 동안 본 환자들이 12,000명 정도가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지금도 자살 시도를 할 경향이 있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치료를 한다. 나는 그런 환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살 기도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이 수없이 하는 얘기가 자살이 실패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말한 것이다. 자살에 실패한 지 몇 주일, 몇 달, 몇 년 후에 그들이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에도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1000분의 1이라 할지라도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남아야 할 책임감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영화의 전체적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 개별적 장면들을 보지 않고서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의 최종적인 의미 역시 임종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최종적 의미는 각각의 개별적 상황이 갖고 있는 잠재적 의미가 각 개인의 지식과 믿음의 최선의 상태로 실현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